오늘 여러분 10조까지 다 도장 받아야 간다잉. 어? 서준아 수호 좀 깨워줘. 어서오세요. 자, 우리 49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S반에서는 풀었던 문제인데 다시 한번 볼게요. 정규분포 x가 정규분포 얘를 따를 때 함수 요거에 대해서 fx 플러스 20 마이너스 fx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그랬죠. 이게 무슨 뜻이었냐면 fx 플러스 20에서 fx를 빼라 그랬는데 얘는 어떤 의미냐면 요 정의에 의해서 얘는 확률 라지 x가 스몰 x 플러스 20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고, 그 다음에 얘는 요거 그대로 p 라지 x가 스몰 x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이렇게입니다. 그러면 지금 정규분포 상황이니까 정규분포를 그려놓고서 x를 아무데나 잡아놓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정규분포 상황에서 자, 만약에 요 x 플러스 20 그 다음에 요 x를 여기다가 임의로 한번 잡아보는 거야. 어쨌든 x 플러스 20이 x보단 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여기쯤에 x 플러스 20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여기쯤에 x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서와, 이거는 뭐냐면 x 플러스 20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니까 이렇게 생긴 영역의 넓이를 말하죠. 이만큼의 넓이, 이만큼의 넓이를 말하는 게 이 앞에 거고, 그 다음에 뒤에 거는 x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이니까 이거는 요 부분의 넓이를 말하는 거죠. 요렇게 요렇게 요 초록색 부분을 나타내는 게 요거다. 그러면 결국은 얘에서 얘를 뺀다는 건 어떤 뜻이에요? 조야, 얘에서 얘를 뺀다는 건 어떤 뜻이야? 이 그림에서 딱 봤을 때 결국 어느 부분의 넓이를 말하고 싶은 걸까? 그렇게 막 눈에 보이는 대로 대답하지 말고, 자, 요거가 지금 요만큼의 넓이야. 요거는 요만큼의 넓이야. 그래서 얘를 빼겠대. 결국 어디 넓이가 남을까? 그치, 요만큼의 넓이가 결국 남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그런 뜻입니다. 이 fx 플러스 20에서 fx를 빼겠다, 이 얘기가 결국 뭐냐면 p x에서부터 x 플러스 20 요 사이의 넓이, 이런 뜻이 됩니다. 요 사이의 확률. 자, 그런데 문제에서 원하는 것은 걔가 가장 커질 때가 언제입니까? 이렇게 물어봤기 때문에 이 간격은 20으로 고정되어 있는 상태잖아. 이 간격은 20으로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 어디다가 구간을 잡아야지 제일 넓이가 넓으냐를 물어보면 여기가 가장 높이가 높잖아요, 그죠? 그럼 요 가운데 센터를 딱 맞춰가지고 m 값이 중앙에 딱 놓이도록 구간을 잘랐을 때 가장 넓이가 넓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얘의 최대값은 가운데 m이 딱 오는 순간인데, 지금 이 문제에서 m이 얼마냐면 50이었거든요. 그럼 50을 기준에 딱 놓고 x랑 x 플러스 20이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게 만들려면은 50에서부터 10만큼 10만큼 오른쪽 왼쪽으로 가야지. 그죠? 그래서 어떤 구간이 되냐면 가장 넓이가 넓은 순간은 여기가 50일 때, 자, 정확히 40에서 60까지 요렇게 끊어줬을 때가 간격이 20이면서 이 넓이가 가장 넓어지는 순간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x부터 x 플러스 20이라는 요 값이 얘가 40이 되고 얘가 60이 되는 요 순간이 가장 넓이가 넓을 때고, 그때 넓이를 구하라는 겁니다. 지금 요 함수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40부터 60까지의 넓이를 구하면 돼요. 자, p 40에서부터 60까지 이거 표준화시켜서 구할 거니까, 표준화시키면 40은 얼마 되니? 40은 이걸로 표준화시키면은 이게 5제곱이잖아. 5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60은 플러스 2가 되겠네요. 그죠? 그럼 표준정규분포표에서 2 찾아가지고 2배 해주면 되겠죠? 2가 0.4772였으니까 거기다 곱하기 2 하시면 답은 9544가 되겠습니다. 0.9544. 이렇게 풀리는 게 49번 문제고,
그다음에 50번은 수호야, 우리 50번 어떻게 풀었죠? 일단 처음에 뭐라고 써야 될까? 정규분포로 시작하나요? 이항분포로 시작해야 돼, 그치? 100명을 선발하는, 그랬으니까 어쨌든 지금 합격된 애들이 100명 있다는 얘기인데, 그 100명 중에서 등록을 하지 않는 친구, 등록을 하지 않을 확률이 0.1이잖아. 그러면 100,0.1이라는 이항분포를 쓴다면 이 이항분포를 따르는 이 확률 변수 x, 이걸 뭐라고 정의해야 되니, 수호야? 이게 합격한 사람 숫자죠? 이건 무슨 확률이지?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합격은 했는데 합격한 100명 중에 등록하지 않을 확률이 0.1이잖아. 그러면은 그때 확률 변수 x는 뭐라고 정의해야 되냐면 등록을 하지 않은 학생 수, 이렇게 정의되지 않을까? 이렇게, 그치? 그렇다면 지금 이 예린이라는 친구는, 예린이가 합격을 하려면 어때야 돼요? 등록하지 않은 학생 수가 몇 명을 넘어가야 돼? 예린이가 지금 예비 7번이야. 그럼 최소한 이 100명 중에 7명 이상이 등록을 안 해야 예린이가 합격인 거잖아. 맞죠? 그래서 예린이가 합격할 확률이라고 하는 건 PX가 어서와 7 이상일 확률이 되겠습니다. 7 이상일 확률. 그래서 요거를 이제 구하기 위해서 저 이항분포를, 연희야, 이항분포에서 이렇게 n 값이 충분히 크면 이항분포를 뭘로 바꿀 수 있다? 정규분포로 바꿀 수 있다. 몇 컴마 몇이 될까? 10 컴마 9. 그러면 3의 제곱이라고 쓰면 되겠죠, 그죠? 자, 요런 정규분포를 따른다 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정규분포를 이용해서 이 확률을 구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표준화 시켜야 되겠죠? 표준화 시키면 이게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또 표준 정규분포표를 찾아가지고 1 찾아보면은 3413이거든요. 0.3413. 그렇다고 답이 0.3413은 아니고 이거는 마이너스 1보다 큰 전체를 말하는 거니까 답이 뭘까요, 연희야? 확률이 어떻게 1을 넘죠? 0.1587? 0.1587이 아니라 마이너스 1보다 큰 거잖아. 그러면은 그 0부터 마이너스 1까지랑 0보다 큰 쪽이랑 합쳐야 되는 거잖아. 0.5를 더해줘야죠. 그죠? 그래서 8413이 답이겠습니다. 방금 왔잖아. 갔다 오세요. 자, 또 숙제하는 것 중에서 질문하고 싶은 문제 있으면 질문해 봅시다. 68번 14쪽에 68번. 자, 이 문제는 주머니에 숫자 1, 2, 3이 들어있는 카드 3장이 들어있다. 이 주머니를 모집단으로 생각하고 이 주머니에서 추출한 크기가 2인 표본을 x1, x2라고 할 때, 그러니까 지금 주머니 속에 카드가 3장이 들어있는데 이 카드 3장 중에서 2장을 뽑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표본을 만들겠다라는 얘기죠. 그럼 복원 추출로 카드 2장을 꺼낼 때 표본 평균 x바가 2일 확률 그랬지. 그럼 복원 추출이라고 하는 거는 뽑았던 숫자를 또 뽑아도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복원 추출로 뽑는다 그러면 일단 전체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일까요? 복원 추출로 카드 2장을 뽑는다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가 9가지잖아.
근데 그 9가지 중에는 뭐 1,1도 있을 거고 뭐 1,2도 있을 거고 등등등 해가지고 3,3까지 9가지가 있겠지. 근데 그 중에 표본 평균 x바가 2가 되는 경우 어떻게 뽑아야지 평균이 2가 나올까? 이 중에 이렇게 뽑았을 때 예를 들면 얘 같은 경우에는 얘의 표본 평균은 얼마야? 얘의 표본 평균은 1이잖아, 그치? 얘의 표본 평균은 얼마예요? 1.5잖아, 그치? 이런 식으로 각각의 표본마다 다 표본 평균들이 있잖아. 그러면 여기 있는 9개의 표본 중에 표본 평균이 2인 애가 몇 개 있니? 이걸 찾는 거지. 누가 있을까요? 평균이 2가 되는 애가 1,3이 있을 거고 2,2도 있을 거고 3,1도 있을 거고 요렇게 세 가지 아닐까? 그치? 그래서 9가지 표본 중에 3가지가 x바 값이 2가 되기 때문에 확률은 3분의 1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두 번째도 마찬가지인데 두 번째는 이제 조건이 비보건 추출로 바뀌었잖아. 비보건 추출로 바뀌었으면 전체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돼? 전체 경우의 수가 6가지로 줄죠. 6가지 중에 자, 역시 x바가 2가 되는 경우를 찾는 건데 아까 우리가 1번에서 썼던 것 중에 2,2는 못 나오잖아. 그치? 2,2는 못 나오니까 1,3하고 3,1하고 이렇게 두 가지 표본만 가능하겠지. 그래서 6개 중에 2개니까 역시 확률은 마찬가지로 3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표본을 뽑는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또 숙제한 것 중에 질문 있나요? 언제나 10조까지 다 해왔니? 질문 없나요? 자, 그러면은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16쪽으로 가면 되죠? 쪽에 우리 그때 수업 시간에 78번이랑 79번 풀었나요? 응? A반은 풀었고 S반 안 풀었나? 79. 그래요. 그러면 너 한 번 풀었으니까 자, 넘어가 볼게요. 뒤에 16쪽으로 가보겠습니다. 16쪽에 대단원 평가로 가서 여기서는 예전에도 우리가 한번 이거 프린트로 한번 했었잖아. 중단원 대단원 했었는데 그때 대단원이랑 뒤에 익힘책은 한번 했었는데 그때 안 풀었던 문제들 중에서 자 85번 한번 보겠습니다. 85번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충분히 그러니까 평범한 문제예요. 평범한 문제. 자 85번 문제는 감귤나무 10,000그루를 재배하는 과수원에 나무 한 그루당 수확량이 평균 30kg, 표준 편차가 1.5래요. 쓰고 갑시다. 30,1.5의 제곱. 자, 그런데 그 중에서 감귤 수확량이 34.5kg 이상인 나무는 몇 그루냐 이렇게 물어봤지. 재현아, 그럼 어떻게 써야 돼 여기서? P X가 34.5 이상일 확률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자, 정규분포니까 당연히 뭐 할 거고? 표준화 시킬 거죠? 그럼 P, Z가 얼마 이상일 확률? 1.5분의 그치? 34.5 마이너스 30이지? 그럼 딱 얼마예요? 3이네, 그지? 그럼 PZ가 3 이상일 확률이잖아? 3 이상일 확률, 이제 이거 어떻게 찾아야 돼? 표 봐야지, 그치? 표에서 찾아보면 3까지가 얼마냐면, 얼마더라? 4987인가? 0.4987이거든요? 0부터 3까지가? 그러면 이 확률은 뭐라 그래야 돼?
0.0013이라 그래야 되겠죠, 그죠? 3보다 큰 거니까 0.5에서 4987을 빼가지고 요렇게 확률을 구해야 돼. 근데 이제 답을 쓸 때는 나무가 몇 그루냐라고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이 농장에 있는 전체 나무가 10,000그루니까 10,000 곱하기 요 확률 이렇게 들어가야 돼. 그죠? 그럼 딱 몇 그루? 13그루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확률을 찾은 다음에 전체 그 개수에다가 확률을 곱해서 몇 개인지 찾아봐라. 그런 문제죠. 자, 내려갑니다. 86번 볼게요. 86번. 요거는 준영이가 한번 풀어볼게. 자, 이 문제는 처음에 읽었을 때 뭘로 시작해야 될 것 같아, 준영아? 이항분포로 시작해야 되지, 그치? B 몇 컴마 몇? 150 컴마 와 5분의 3, 그치? 150 컴마 5분의 3이라는 이항분포로 시작해야 됩니다. 자, 근데 요 n 값이 충분히 크네, 그치? 그러면 얘는 뭘로 바꾸는 게 가능하고? 정규 분포로 바꾸는 게 가능하지? n 자, 여기 뭘까? 90 컴마 36. 그러면은 6제곱.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요런 정규 분포를 따르는 x에 대해서 p x가 84 이상 102 이하일 확률을 구해라, 이런 문제잖아, 그치? 그죠? 자, 그럼 당연히 이제 여기서 뭐 할 타이밍? 표준화 시킬 타이밍. 표준화 시켜줄게요. 그럼 84는 뭐가 되고? 마이너스 1 되고 102는 2가 됩니다. 그치? 자, 그래서 표준정규분포표에서 이제 찾으면 돼. 표준정규분포표에서 1 찾으면 0.3413 이렇게 나와 있을 거고, 표준정규분포표에서 2 찾으면 0.477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문제는 어떻게 풀면 돼, 이제? 이 확률은? 맞습니다. 둘이 더하면 되겠지, 그치? 둘이 더하면 얼마 나오냐면 8185, 0.8185 이렇게 나오겠다. 그쵸? 요거를 답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문제들은 대부분 우리가 저번에 그 프린트로 지난 주말에 했던 것 같은데 한번 풀었던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설명을 한번 들었던 거니까 풀어보시고 17쪽으로 가서 17쪽에 있는 문제 중에서는 저번 주에 풀었던 건데 저번 주에 되게 강조해서 풀었던 문제거든요. 91번과 92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91번부터 한번 기억이 나나 한번 읽어봐. 91번이 무슨 문제였나? 이거 뭘 강조했던 문제였지? 형진아, 이 문제에서 강조했던 게 뭐더라? 맞아. 그러니까 확률 변수를 한 개 더 추가해서 풀자라고 했던 문제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x라는 확률 변수는 점 P에 좌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 점 P의 좌표를 바로 생각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이 x를 찾기 위한 그 중간에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확률 변수를 하나 추가시키자 그랬었어. 그래서 x는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y를 추가할 건데 y를 뭐라고 정의하면 좋을까요? 주사위를 지금 10번 던졌잖아. 10번 던졌을 때 그때 홀수의 눈이 나온 횟수 있죠. 홀수의 눈이 몇 번 나왔느냐, 이거를 우리가 y로 정의를 해주면 그 y를 가지고 x를 구할 수 있다 그랬지. 그래서 y를 홀수가 나온 나온 횟수 이렇게 정의할게요. 홀수가 나온 횟수. 자, 그러면 홀수가 나온 횟수를 y라고 정의하면 y는 뭘 따르는 확률 변수일까? 유나야, 뭘 따를까? y는
문제를 읽어봐. y에 대해서는 뭐라고 써야 될까? 아니 y 자체가 뭘 따르느냐를 물어보는 거야. 주사위를 몇 번 던졌어? 10번 던졌잖아. 근데 주사위를 한 번 던질 때 홀수가 나올 확률이 얼마야? 2분의 1이잖아. 그러면은 그 주사위를 던졌을 때 홀수가 나온 횟수, 이것은 뭘로 표현할 수 있는 확률 변수예요? 자신있게. 어? 아니에요 라니. 10번을 던졌잖아. 근데 한 번 홀수가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잖아. 뭐가 생각나요? 이양분포야. 그러니까 y를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하면, 그러면 y는 b 10,2분의 1이라는 이러한 이양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가 되는 거죠. 그쵸? 10번 던져서 홀수가 몇 번 나왔느냐, 그걸 이제 우리가 이양분포로 쓸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이양분포로 쓸 수 있다는 얘기는 y의 평균과 y의 분산은 바로 나온다는 얘기잖아. 자, y의 평균이 얼마? 5겠죠? np, 그치? 그 다음에 y의 분산은 어제나 얼마일까? 2분의 5겠죠? 그쵸? 자,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자, y의 평균과 y의 분산 구했고요. 그걸 이용해서 x의 평균과 x의 분산을 구할 거야. 그럼 이제 우리가 딱 찾아야 될 거 하나는 뭐냐면 x랑 y 사이의 관계식만 나와주면 됩니다. 근데 y가 홀수가 나온 횟수 이렇게 정의됐으니까, 그러면 짝수가 나온 횟수는 뭐라고 써야 될까? 그것만 생각하면 되거든. 준영아, 지금 주사위를 몇 번 던졌죠? 10번 던졌죠? 10번 중에서 홀수가 나온 게 y번이야. 그럼 짝수가 나온 건 몇 번일까? 야, 10번을 던졌어, 주사위를. 근데 그 중에 y번 홀수가 나왔어. 그럼 짝수 몇 번 나왔을까? 1-요? 10-y번 나온 거지, 그치? 자, 그래서 10-y번 짝수가 나왔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럼 이제 요거를 잘 생각해 보면은 x라는 점의 좌표를, 그러니까 p라는 점의 좌표를 딱 쓸 수 있죠, 식으로. 그치? 하윤이가 한번 써볼까? 자, 홀수 나오면 양의 방향으로 3만큼 가고, 짝수 나오면 음의 방향으로 2만큼 가지. 그치? 자, 그러면 그 점 p의 좌표 x는 뭐라고 정의될까? 여기다가는 3 곱해주고 여기다가는 마이너스 2 곱하면 되겠지, 그치? 자, 그래서 3y 마이너스 2괄호 10-y 요렇게 x를 정의할 수가 있다. 그쵸? 정리하면 뭐야, 하윤아? 5y 마이너스 20 이렇게 정의되겠다, 그쵸? 그쵸? 자, 됐어. 그러면 우리는 y의 평균, y의 분산을 알고 있고 x가 요렇게 y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어진다는 것도 알았으니까 이걸 가지고 x의 평균, x의 분산 구하면 끝나는 거지. 그지? 자, 구할게요. x의 평균 윤서야 어떻게 구하면 될까? 5 곱하기 뭐라고 해야 돼? 2y 그 다음에 빼기 20, 그치? 근데 이 y가 얼마였으니까? 이 y도 5였죠, 그쵸? 5. 그래서 여기다 5 집어넣으면은 얘도 계산하면 5 나오겠네, 그치? 자, 그 다음에 vx는 혜원아 뭐라고 써야 돼? vx 5제곱 곱하기 vy 이렇게 써야 되겠지. 근데 vy는 얼마였으니까? vy는 2분의 5였으니까 여기 2분의 5였으니까 거기다 25를 곱하면은 2분의 125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2분의 125. 그래서 x의 평균은 5, x의 분산은 2분의 125 이렇게 나오는 거였어. 그치? 그래서 지난주에 이거 프린트로 나갈 때 이 확률 변수 하나 추가해가지고 푸는 문제들을 많이 강조했었고요. 이것도 그 중에 하나였고, 그 밑에 있는 92번도
92번도 그랬어요. 확률 변수를 하나 추가해서 풀면 잘 과정이 설명이 된다 그랬었죠. 자, 92번은 지금 한번 풀어봅시다. 답 한번 찾아봐봐. 이것도 x랑 y 이 두 가지 확률 변수를 잘 딱딱 정해놓고서 한번 풀어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를 풀다가 이런 걸 만나면 이 문제의 구조가 보여야 돼. 아, 이거 미지수 확률 변수 두 개 잡고 푸는 그거구나, 이렇게 알아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x를 앞면이 나온 횟수 이렇게 정하고요. 그 다음에 y를 최종 점수 이렇게 정할게요. 그러면 일단 x는 앞면이 나온 횟수인데 지금 동전을 100번을 던졌고 한 번 던져서 앞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기 때문에 자, 이 x는 b 100,2분의 1 요런 이항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입니다. 근데 이제 요게 91번과 좀 다른 것은 91번에서는 n 값이 작았죠. 근데 여기서는 n 값이 100이잖아. 92번은. 그러니까 n 값이 충분히 커. n 값이 충분히 크니까 얘를 뭘로 바꿔도 돼? 정규분포로 바꿀 수 있다고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는 얘를 정규분포로 바꿔서 x가 50,5제곱이라는 정규분포를 따른다. 여기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x가 요거를 따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y와 x의 관계를 봐야 되는데 100번을 던져서 준영아 앞면이 x번 나왔잖아. 그럼 뒷면은 몇 번 나왔어? 그쵸? 뒷면 나온 횟수는 100-x번이겠죠. 그쵸? 근데 점수를 어떻게 얻냐면 앞면 나올 때마다 4점을 얻어요. 그리고 뒷면이 나올 때마다 2점을 잃어요. 2점을 잃어요. 그치? 그럼 준영아 y를 어떻게 쓰면 되겠어? 앞면 나올 때마다 4점씩 점수를 얻어. 근데 앞면이 몇 번 나왔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4x 해야지. 4x. 그 다음에 뒷면 나올 때마다 점수를 2점씩 잃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마이너스 2 괄호 100-x 이렇게 써야지. 그치? 그죠? 그래서 얘를 정리를 하면 뭐가 되냐면 6x-200 요렇게 y가 x에 대한 식으로 표현이 됐습니다. 그러면 최종 점수가 190점 이상이 될 확률을 구할 거니까 y가 190 이상일 확률 이걸로 구하고 싶잖아. 요렇게. 그치? 그래서 뭐 자기 선택이라 그랬죠. 요 정규분포를 y에 대한 정규분포로 바꿔서 풀어도 되고 아니면 요 내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에서 요 y 자리를 요 x에 대한 식 요걸로 바꾸어서 풀어도 된다 그랬지. 그치? 그래서 지금은 관계식을 여기다 집어넣는 방식으로 풀게요. 이렇게 집어넣으면 자, 결국 y 자리에 6x-200이 들어갈 거니까 자, 요렇게 될 거고요. 그러면은 200이 넘어가면은 390이잖아. 390을 6으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65. 그치? 65 이상일 확률. 자, 그러면 이제 요거 이제 x가 65 이상일 확률이면 표준화 시켜야지. 그치? 표준화 시키면 pz가 3 이상이다 이렇게 됩니다. 3 이상이다. 그럼 또 표가 필요하겠지? 왜 형진아? 뭐 이상해? 가끔 저럴 때 있어. 계산하다 보면 그럴 때 있어. 자, z가 3 이상이다. 그럼 표에서 3 찾으면은 4987이에요. 그죠? 4987. 그러면 3보다 큰 확률은 0.0013이다. 이렇게 풀면 되겠죠. 그치? 그래서 저번에도 강조했지만 이번에도 이렇게 확률 변수가 2개 들어가는 문제 넘어갈게요. 18쪽으로 가서 94번 한번 보겠습니다. 94번. 자, 94번은요.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추출할 때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하자.
표본 평균 나왔네. 표본 평균. 재현아, 이 x바는 뭐더라? m과 같죠? 모평균과 같고. vx바는 뭐더라? 뭔 얘기를 하는 거야? 이 x바가 뭔데? x바가 뭐냐고, x바가. x바가 뭔지 몰라? 정반대로 말하고 있어요 지금. x바는 표본 평균이에요. 아 스트레스. 이거는 뭐니 재현아? 표본 평균의 평균이 모 평균이랑 똑같아 이렇게 배웠고, 이건 뭐야? 표본 평균의 분산이지. 표본 평균의 분산은 모 분산과 똑같을까 안 똑같을까? 모 분산을 우리는 시그마 제곱이라고 써요. 근데 얘는 표본 평균의 분산이지. 표본 평균의 분산은 모 분산을 n으로 나눈 거라고 배웠잖아.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이 정규분포, 이 17,16 이 정규분포는 모집단 거야, 그치? 그래서 우리가 모집단에 대한 정규분포는 뒤에다가 이거는 모집단에 대한 거야 라는 티를 내주기 위해서 이렇게 쓰잖아요. x에 대한 정규분포. 그렇다면 이걸 가지고 x바에 대한 정규분포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전하? 앞에 거는 앞에 거 그대로 쓰면 되죠, 그죠? 평균은 똑같으니까. 대신 뒤에 이제 분산은 어떻게 해야 돼? n으로 나눠야 되겠지. 그래서 n분의 16 요렇게 써져 있는 것이 x바가 따르는 정규분포다. 그치? 자, 그럼 이 정규분포를 이용해 가지고 요거를 만족시키는 n의 최소값을 구하래요. 그러면 일단 요 확률을 이제 표준화를 좀 시켜봐야 되겠죠? 16.6에서부터 x바가 17.4 요거 표준화를 좀 시켜볼게. 자, 이 식이 좀 복잡해지는데 지금 x바는 표준 편차가 얼마냐면 루트 n분의 4입니다. 그죠? 루트 n분의 4 전체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표준 편차가 루트 n분의 4야. 그러면은 요거 16.6을 민정아 이거 표준화 시키면 뭐라고 써야 돼? 뭐라고? 루트 n분의 4분의 아닌가? 마이너스 0.4 그렇죠. 요렇게 써야 되겠고, 오른쪽은 요거 z 됐고, 오른쪽은 뭐가 될까? 루트 n분의 4분의 그쵸, 요렇게 되겠죠. 요렇게 그쵸? 그러면은 조금 정리를 하면 요게 요쪽을 정리하면은 4분의 0.4 루트 n이잖아. 그치? 그러면은 요 0.4가 지금 요렇게 1분의 라고 생각하면은 4분의 0.4 루트 n이니까 4분의 0.4 루트 n은 4로 또 약분할 수 있잖아요. 4로 이렇게 지워버리면 0.1 루트 n 이렇게 됩니다. 0.1 루트 n. 그러니까 10분의 루트 n이죠. 10분의 루트 n.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는 p 마이너스 10분의 루트 n 그리고 가운데가 z 그리고 여기는 10분의 루트 n 요렇게 정리가 돼요.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것은 그 확률이 0.95를 넘었으면 좋겠다가 결론이에요. 0.95를 넘었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이 0.95가 나오게 하는 요 값은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어요. 표준정규분포표 없어도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어. 자, 0.95 하면은 뭐 생각나요? 신뢰도 95%. 그지? 신뢰도 95%일 때 신뢰도 계수가 얼마지? 1.96이지. 그러니까 요게 딱 0.95가 될 때, 그때 요 값이 1.96이에요.
그럼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자 여기가 지금 표준 정규 분포야. 그럼 내가 만약에 요쪽에 1.96 끊고요. 여기 1.96 끊고 여기 마이너스 1.96 이렇게 끊으면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 1.96 이렇게 끊으면 그때 여기 넓이가 정확하게 0.95예요. 여기 0.95. 그죠? 실내 구간 구할 때 맨날 나오는 그 실내구 개수. 근데 지금의 상황은 이 넓이가 0.95보다 좀 넓었으면 좋겠대. 넓었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이 10분의 루트 n이라는 값이 요 1.96보다 요렇게 들어와야 돼요? 밖으로 나가야 돼요? 요 넓이가 더 넓어지게 하려면 요 범위가 이렇게 벌어져야 되잖아. 그치? 그죠? 그래서 10분의 루트 n이라는 값이 1.96보다 더 커야 돼요. 그쵸? 이쪽은 마이너스니까 당연히 얘가 이렇게 벌어지면 얘도 이렇게 벌어질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요 그림을 보면서 요 부등호의 방향을 우리가 10분의 루트 n이 1.96보다 더 크거나 같아야지만 그래야 이 확률이 0.95보다 크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계산할게요. 이제 요거 곱하기 10 해가지고 루트 n은 19.6보다 크거나 같단데 그럼 이제 n의 범위를 찾을 거니까 19.6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제곱해야지. 19.6 어떻게 제곱하면 조금 편할까? 전에도 한 것 같은데 19.6을 어떻게 제곱하면 편하죠? 20에서 0.4를 뺐다. 그거의 제곱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계산기 안 쓰고 계산할 수 있죠. 그럼 400 마이너스 요거는 얼마니? 16 플러스 0.16 요렇게 되겠지. 그치? 완전 제곱식 생각해보면 그러면 요거 뺀 게 384고요 384.16이네 384.16 그거보다 n이 더 크거나 같아요. 따라서 n의 최소값은 얼마다? 385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뒤에 문제들은 이제 익힘책 문제들인데 뭐 여기 대단원도 그렇고 익힘책도 그렇고 지난주에 주말에 우리가 한 번씩 풀었던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고 지금 30분 정도 남았는데 남은 시간에는 우리 뒤쪽에 기출문제 좀 보겠습니다. 이 교재 뒤쪽에 기출문제